네, 이번 주 미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의 백신을 이렇게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가 부양책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그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장중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결국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황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증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증시에 작용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의 추가 1억 번 확보 문제. 코로나 백신 문제는 사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가에서 백신 그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타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거부, 이게 세 가지였는데요. 뭐 지금 그 전 앵커 말씀대로 마감 지수로 보면 다우와 S&P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역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코로나 백신 추가 이렇게 1억 번 확보 문제가 가장 크게 지수별로 이렇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추가 확보 부분은 나중에 현지에 미국의 현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측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증시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 추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변이 되는 지금 증시를 그 며칠간 그 진들렸던 영국의 코로나 변이 문제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지역이 지금 그 장중에 막판에 나스닥 떨어지게 했습니다는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폭이 이렇게 제한됐던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합의안 거부 문제가 상승폭을 제한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상태에서 워낙 그 서학 개미를 비롯해서 우리 투자가들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했죠. 이게 이제 통과되느냐 하는데요. 통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거부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지출이 되는데요. 사실 그 지금의 모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하원과 상원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원에서는 물론 민주당이 우세하고 상원에서는 다 공화당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 의원수 확보수가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거의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균형, 밸런스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석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는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오늘 표결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비해서 하원에서는 찬성이 359, 반대가 53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좀 많아서 사실 그럽니다. 359대 53입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의 서로 의견이 갈렸던 이런 것 중에 아마 이렇게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이렇게 찬성에 돌아서서 지금은 이제 준 집권당이 민주당이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찬성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한 것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상원을 보겠습니다. 상원은 100명이죠. 저는 저는 참석했는데 지금 91대 7 정도로 해서 거의 압도적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거부해서 민주당이 지금 워낙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로 수정안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현금 지급액 2천억 원은 2천억 달러 정도는 미국의 재정상 그다음에 사실 그 국가 채무의 위험 수위 이 정도로 볼 때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상원과 하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요. 트럼프가 최종적인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청 여러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가 탄핵에 몰린 때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례 탄핵에 걸릴 것이다 하는 이 측면도 이렇게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막판까지 미 국민들이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되면 마침내 미국 사회에서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외에 추방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결국 상원가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막판으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하원에 되돌아오거든요. 그렇죠. 하원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권이 부양책 부결을 어떤 언론에서는 부양책 부결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다. 다시 우리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심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잘못 적은 거를 좀 지정시켜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브렉시트 문제, 최근의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브렉시트 미타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백신 추가 1억 분 확보했으니까 1억 회분 확보했으니까 유연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높으면서 브렉시트 타결 기대와 함께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부양책 관련된 사안 이외에 또 미국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미국이 코로나 백신 1억 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내가 그 신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실 이 문제를 좀 적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일면의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입장이 우리가 백신 도입은 늦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1억 분 회복 문제에 대해서 월가에 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백신이 이게 접종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꼭 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완전히 안정성, 이 우리 현 정부 시대대로 남이 이렇게 늦을수록 좋다는 것은 백신에 따른 위험의 안정성을 위험성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전부 검토하고 우리가 늦으면 상대로 좋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미국의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지도층들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데에 따른 완전히 100%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미 국민의 이렇게 불안감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에는 지도층일수록 나선다는 겁니다. 불안하죠.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안하죠. 근데 지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가장 먼저 앤서니 소장 같은 이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의 접종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다음 펠로시 의장, 우리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맥코넬 미국의 상원의 원내 대표 그리고 마이크 펜스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이렇게 부통령이죠. 다 지도층이 전부 선도적으로 접종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강요로 임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접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21일 날 사실 접종이 돼서 국민들의 확산을 분위기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후보만 다음 주에 이걸 연장시킨다 해서 다음 주에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전주에서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에 분산시켜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지도층일수록 백신의 위험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접종이 됨에 따라서 미 국민들이 백신에 따른 불안감에 따른 또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기로 접종을 계기로 해서 미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신의 접종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기확보은 이렇게 가지는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 소식이 미 국민들로부터 안도감이 되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를 끌어올리고 결국 이게 경기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우라든가 이렇게 S&P 지수는 올라갑니다는 이렇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죠. 그런 배경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김 PD께서
이렇게 가장 고생하시는 그 김은성 PD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막판의 모습입니다. 막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의미를 특별히 이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막판에 따리를 걷는 사람, 지금 미 국민들은요 이렇게 1월 말로 영장됐긴 했지만 거리로 쫓겨나는 분위기. 네. 그리고 지금 소매 판매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가 소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손에 쥔 게 다 엎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연말연시에서 당장 들어가서 단 600달러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네. 중요하지 규모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분위기다. 백신 접종도 안 하고 두 번째는 지원금 규모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규모를 2천억 달러 뒤늦게 2천억 달러 온다 해서 본인 자신의 개인의 그 주장했던 1조 9천억 달러의 미흡하다 해서 지금 시급이 그때에 비해서는 시기가 얼만큼 급해졌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 국민들의 사실 그 통치권자로서 굉장히 반대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솔직히 안정성이 100%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미국 지도층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상으로도 앞서 확인을 해보셨지만 바이든 당선자의 백신 접종 장면이 더욱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다. 네. 그것이 미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속도를 빨리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도 바이든 그 당선자가 백신을 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측면이 나쁜 측면이냐 한 측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백신은 안전성이 다 100%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각대로 다른 나라에서 다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토가 된 이후에 우리가 뒤늦게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을 바이든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결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이든 그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만에 하나 불미런 사건이 됐을 때에는 네.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시급 상황으로 볼 때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는 이걸 접종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udacious란 대담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그 바이든의 백신에 대해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의 그 맞으신 지 이틀 정도 지난 해에는 일반 미국의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것은 몰랐습니다. 전앵커도 외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전해지는 것입니다는 이때 서로 소곤소곤해서 접종할 때 이렇게 소곤소곤해서 바이든 그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와 이걸 노시는 마사 이 접종의 그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는 그 사이에 얘기됐던 시각이 지금 뒤늦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백신 접종자 접종 당선자의 이렇게 이름이 마사라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주사를 받을 땐 불안감이 있어서 뭐 딱 치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그 그렇죠. 사이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에 세 가지 셀까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거 백신을 받을 때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셀까요? 한 이런 쪽에 그 마사의 그 이렇게 그 배려 섞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서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아니다. 준비되면 바로 접종하라 하는 이런 쪽을 말씀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뒤늦게 우리 국내 언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불안감에서 대통령 자신도 백신에 대해서 완전히 100%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트럼프가 자기의 이익을 중시했다면 자 지금도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짤막한 그 대담이 뒤늦게 확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통령 당선자가 보였던 대담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 대통령 이렇게 대선 당시보다도 국민의 지도를
아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더 몰리게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렇게 코로나에 백신에 걸려서 그런지 그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요. 주변으로부터 같은 스태프로부터 백신 접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지 평가는 상당히 빠르게 우리도 이제 전해 듣는 얘기니까요. 네.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단 빠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빠른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다시 한번 이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왜 빠르냐 하는 것. 그때 당시도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전문가 관련된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도 요 네 가지 시각이 그대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진행 상태가 백신의 안정성을 완전히 검토할 정도로 이게 속도가 느리냐. 우리 그 정부의 지금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서 안정성이 전부 이렇게 보장되고 나서 뒤늦게 이게 접종하는 만큼 자 코로나 진행 속도가 느리냐 지금 견딜 만큼 느리냐 하는 상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견딜 수 있는 단계는 통과됐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는 불안정성이 있는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의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연치유 정도더라도 자연치유가 많으면 사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자연치유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 게죠. 결론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백신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든가 이런 당선자가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렇게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췄을 때 그때도 충분한 이렇게 백신이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미 국민들 사이에 백신에 대한 그 대중화를 할 때 결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라든가 WHO 같은 이런 기관들이 패스트트랙 굉장히 조기 승인 제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충분한 분량이 확보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틀 후가 되는 바이든의 그 접종 이후에 이틀 후가 돼서 그 이전에 추가 확보분에 대한 얘기는 사전에 아무런 한국경제TV에서 사전에 얘기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폭적으로 사실 1억 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가 돼서 물론 시기는 내년 7월이라 합니다는 1억 분이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가는 것이 미국의 지금 모습이다. 이것이 지금 캐나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조기에 백신을 한다. 근데 언론을 이렇게 백신 그 확보에 그렇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책 책임이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는 현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이 다른 나라에서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이 보장된 이후에 우리가 뒤늦게 접종해도 좋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이렇게 입장이다. 네. 입장이다. 여기 이제 신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은성 PD는 이걸 하이라이트 하지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정부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1억 개를 추가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문가들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의사분들도 이렇게 사실 주식투자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진압 자신감의 확보선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제가 정확히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진압 자신감 확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압 자신감의 확보선만 이렇게 확보하면 코로나 불안감에 설령 불안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 불안감에 대한 체감적인 불안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충분히 전쟁이 많이 세게 발생하더라도 무기가 충분히 확보되면 사실 그 전쟁에 따른 불안감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다. 이거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한 백신 물량이 이렇게 확보되면 백신 접종에 따른 불안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사실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 해각이 해소되는데 빨리 도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진압 자신감 확보소는 뭘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충분한 무기 물량이다. 전쟁에서 충분한 무기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진압 자신감의 확보소는 백신이 그 나라 국민들의 50% 이상만 수적으로 확보되더라도 이렇게 자신감이 붙는다. 근데 안정선은 60% 정도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미 국민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미 국민이 지금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확보된 게 이렇게 추가 확보분까지 하면 2억 개가 되는 거죠. 기확보분 이렇게 지금 접종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 2억 개. 그러면 3억 3천 명에 2억 개를 3억 3천 명으로 나누면 60%가 딱 넘습니다. 60.6% 정도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 물량의 1억 개 이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미국과 관련된 기관이 이렇게 확보의 조기에 나왔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사실 그 코로나의 백신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코로나에 대해서 당하기만 했습니다는 이제부터는 인류가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한 위험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 이게 0.4초씩 이렇게 확산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0.4초씩이면 근데 0.4초씩 확대되는 변이까지 나오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나는 나라에서 백신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도입하는 것이 다행이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까?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코로나 변이 되는 게 0.4초씩 늘어난다 그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외 시각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이쪽 분야에 더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추가 확보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차 확보분보다는 많이 이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영국발 코로나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거로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랑 S&P 지수가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게 경제나 증시 측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당연하겠죠. 이 전염성이 강한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침체된 게 뭡니까?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정말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5인 이상 통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눈물을 짓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크리스마스가 뭐 있습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은 각 정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사항은 4인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이 4인인데요. 4인 이렇게 통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전행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데 왜 통치권자를 주고 국회의원을 국민을 뽑아주느냐 하면요. 4인을 묶었을 때 네. 우리 경제가 얼마큼 타격을 받느냐. 그 조화점을 찾아주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이 고민할 사항이죠. 코로나 확진 문제에 대해서 국민 따라가죠. 언제 안 들어갔습니까? 근데 지금에서 잘해서 엊그제 끝날 때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의 끝이 끝납니다 하는 것이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도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오면 코로나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그렇죠. 사실 타격이 그렇지 크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고 그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한 게 생생한데요. 지금 4인으로 묶어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다 국민들이 의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백신의 확보 문제가 얼만큼 빨라야 되냐면요. 백신 확보가 이렇게 되면 사실 실제로 국민의 접종이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무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 하면 경제 활동이 이렇게 4인 가족으로 묶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심리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초불확성 해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증강현 시대입니다. 모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초연결 하이 커렉션 소사이티입니다. 이럴 때는 경제는 증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예일대의 슐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이코노믹스가 전부 뭐냐
이렇게 이야기 전부 경제학. 이야기 경제학이 전부 심리 아니겠 스토리텔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월가에서 대전복되고 있는 자기 실현적 가설,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전부 심리 가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만 확보되면 국민들이 실제로 백종이 다 접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게.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백신 문제가 이렇게 개발되면 세계 교육이라든가 성장이 척추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이 0.1에서 0.7%포인트 제고된다. 지금 0.7%포인트는요. 지금의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4% 되는데 여기에 0.1%포인트, 0.7%포인트는 2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만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보았습니다는 증시에서 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다른 국면을 창출하냐.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냐 아니면 아이스 에이지냐 다시 얼어붙느냐 이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늦음에 따라서 똑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증시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 대형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대형 호재.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국민의 대중화 이것만큼 사실은 경제라든가 증시적 측면 또 각자 세계 국가들이 국민들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쩌다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뭐 올해 한 해를 다 이게 같지 않습니까?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백신에 이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도 이렇게 대형 호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근데 현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백신의 안정성이 검토하고 난 이후에 개발에도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 하는 그 측면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질문을 한번 그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 백신 1억 개를 추가로 확보한 것을 계기로 각국도 이제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일 것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런 입장이 되는데 제약과 관련된 그동안 영화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약과 관련된 얘기에서 남이의 비밀을 캐낼 정도로 그 세계 스파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분야에 모르겠습니다는 바이러스 백신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이자에 사실 제가 파이자에 우리나라에 경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해요. 퍼스트백스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출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파이자에 근무했던 중앙대학교 약학과의 김홍진 교수 같은 이런 분도 많은 사람인데 이런 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용되는지 모르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자의 지금 백신 문제에서 미국에 지금 추가 2억 분 정도 이렇게 이 추가 1억 분, 기 1억 분 이런 사람이 파이자의 백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많은데요.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물론 이제 김 교수님의 얘기 직접 통한 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퍼스트 무브가 중요하다. 백신 무브가 네. 중요하다. 그게 영화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빨리 시판하는 게 퍼스트 무브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코로나 기간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됐죠. 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하면 백신에 대한 개발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단계가 뛰어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보면 자 코로나 직후에는 치료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치료제와 관련돼서 얼만큼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까? 근데 코로나 백신 개발이 나온다 하니까 치료제 관련된 주가들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와 관련돼서 제약과 관련돼서 퍼스트 무버와 관련돼서 나타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의 주가 모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니까 치료제는 의미가 없다. 주가 네.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백신 개발 전쟁이지만 백신이 나와서 일반 접종이 된다면 사실 접종의 경쟁이지 백신의 경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 접종의 경쟁이니까 백신의 확보 문제죠. 다소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의 확보 문제죠. 그래서 백신의 확보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하는데요. 퍼스트 트랙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개발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삼상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개발된 걸 조기에 승식하면 백신에 대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퍼스트 무브가 간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조기에 패스트트랙하면은 백신은 확보되겠지만 미국의 파이자보다는 백신의 질은 떨어진다는 떨어지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퍼스트 무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어 늦게 할수록 좋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해외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조기 백신 승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그런 점에서 퍼스트 무브 효과에 대해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세컨드 트랙은 이미 개발된 건데 확보 경쟁이 나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민간에서 이렇게 보면 퍼스트 무브에 집중되는 개발 확보 정책이니까 물량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파이자 같은 거는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네.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백신 개발 지연된다 해서 우리가 내년 2월이냐 3월이냐 그 물량 올 수 있느냐?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개발된 거에서 경쟁 치열하게 되는 거죠. 캐나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전부 물량을 확보해 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이자라든가 물량은 우리가 현 정부가 2월달 들어와 5월달 들어와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확보 경제에서 퍼스트 무브 효과가 있어 이게 빨리 지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7월달 9월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현 정부가 국제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자 문제는 그럴리 국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공공사 여긴 수익단체거든요.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발 백신 개발에 확보에 뒤지면 뒤질수록 국민의 세금은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K-방역, 이 방역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어젠다를 놓쳐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정말 국민의 좀 심리가 좀 안정됐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말연시를 맡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전해드려야 되는 이런 시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합니다는 항상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해외 시각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평가는 저보다 훌륭한 시청자분이 평가하세요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지금 세계적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개발과 그다음에 지금은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백신의 확보 문제에 나서 굉장히 열을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시각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하는 쪽으로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국민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 백신 확보 나는 나라는 접종까지 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사실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정치 쟁점화되고 내가 지시했냐 안 지시했냐 어째 지시했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점 접종 시기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지시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지도층들은 지금 백신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층들이 보여주는 시각은 지금 뭡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백신 확보 경쟁이 시간이 가면서 더 치열한 양상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오는 물량 5번째 보여드립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결론을 하면서 오늘 무겁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 하방 압력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백신 개발과 확보 상황이 증시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